나이가 들면 망막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됐는데요.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증상들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술안주로나 먹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징어에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도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피로회복, 간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에 오징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오징어 드시는 조리법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눈은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이 계속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물질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100g당 300에서 4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에 오징어 넣어 드시면 속이 풀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은 또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살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에 타우린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타우린은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안과학회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오징어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약 140mg이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어요. 치매 예방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일주일에 두세 번 오징어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은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오징어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예요. 100g당 약 85kcal 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오징어 묵국, 오징어 무침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둘째,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오징어가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인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오징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징어 부추볶음은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자, 다섯 번째,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산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줘요. 오징어 회 드실 때 레몬즙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오징어 한 마리가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반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돼요. 건강한 조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묵국입니다. 물을 나박썰기에서 먼저 끓이다가 무가 반쯤 익으면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무의 소화효소가 오징어 소화를 돕고 국물이라 소화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징어 양배추 볶음입니다. 오징어에 칼집 넣어서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굴소스로 간하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네 번째, 오징어 콩나물밥이에요. 쌀 위에 콩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손질한 오징어를 올려서 밥을 지으세요.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피로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징어회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여러 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에 돌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오징어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감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곶감이나 떫은 감에 탄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녹차나 홍차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드시면서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g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이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한 번에 100g 정도 적당히 드시고 내장 부분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오징어가 좀 질긴 편이라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나 양배추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오징어는 괜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타우린이 소고기의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DH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 혈관 건강, 빈혈 예방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감, 녹차,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부담되시면 무나 양배추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오징어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그만큼 친숙한 식재료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무나 미나리, 양배추와 함께 오징어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리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장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봉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앉았다 일어나실 때 어이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신다거나요. 사실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밥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에서 온 3가지 보물입니다. 문어, 새우, 오징어. 어릴 적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던 그 익숙한 해산물들이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해물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 노인 영양 연구 그룹인 프로토 에이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1에서 1.5g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들이면 하루에 60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해보니까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율이 30%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해물 3종입니다. 오늘은 문어, 새우, 오징어 이 3가지 해산물이 왜 어르신들께 특별히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각 해물마다 숨겨진 영양 성분과 효능도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해물들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조합도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새우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냐는 걱정이 있으시죠? 오늘 그 진실도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산물 알레르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꼭 챙겨가셔야 돼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염식 해물 요리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부터 장 보실 때 해물 코너 앞에서 좀 더 자신있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근력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쌀포대가 요즘 들어 부쩍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손주 안아주시다가 팔이 후들거리신 경험 있으시죠? 이런 변화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요.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시고 외출하기도 꺼려지시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기엔 너무 아까운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바꿔줬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식습관 문제도 겹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시죠? 죽이나 면 종류 위주로 드시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요리하기 번거로우셔서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시니까 움직이기 싫으시죠? 하지만 근육은 안 쓰면 더 빨리 빠집니다. 이렇게 영양 부족과 운동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근감소증이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물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어, 새우, 오징어의 각각의 좋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문어에 굴얼 문자를 붙여서 문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크니까 똑똑할 것이다. 먹물을 뿜으니 글을 쓸 줄 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 같은 선비의 고장에서는 제사상이나 패백에 문어가 꼭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어 100g에는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있어요. 마른 문어는 무려 72g입니다. 그런데 문어의 진짜 보물은 타우린이에요. 문어의 타우린 함량은 우유의 5배, 소고기의 15배에 달합니다. 타우린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HA와 EPA 성분도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어의 심장은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하나는 몸통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나머지 둘은 아가미와 다리에 피를 보내죠. 그리고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에요. 헤모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우리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과는 다른 성분이거든요. 다음은 새우입니다. 새우 역시 100g당 18에서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칼로리는 90에서 106칼로리로 낮은 편이고 지방은 1%도 안 됩니다.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식품이죠. 새우에서 주목할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 빨간색이 바로 아스타잔틴이에요.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노화 방지와 염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셀레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갑상선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에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우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고 포화지방산도 낮거든요. 오히려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타우린이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줍니다. 문제는 새우 자체가 아니라 조리 방법이에요. 튀기거나 버터크림을 많이 쓰면 그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타우린의 제왕이라고 불려요. 마른 오징어 표면에 하얗게 묻어있는 그 가루 아시죠? 그게 바로 순수 타우린입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함량은 다른 어패류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오징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9g이 들어있고 마른 오징어에는 무려 67.8g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3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칼로리는 87에서 94kcal로 낮고 지방도 1%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타우린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조절하고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해요. 치매 예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타우린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오징어 먹물도 버리지 마세요. 먹물에는 뮤코다 당류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항염 효과와 항억제 작용이 있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오징어 먹물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해물들 어떻게 드시면 더 맛있고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마늘과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살균,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문어 숙회 드실 때 마늘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새우는 완두콩,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완두콩이 새우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을 중화시켜주고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새우 요리에 레몬을 곁들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산성과 알칼리성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영양식이 됩니다. 아욱국에 보리새우 넣어 끓이시는 것도 좋아요. 아욱국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새우가 채워줍니다. 오징어는 당근과 함께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A가 부족하거든요. 당근이 그 부분을 보충해줍니다. 조리할 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57도 이상에서 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40분에서 1시간 이상 장시간 조리하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해서 다시 부드러워져요. 간단하게는 무와 함께 삶거나 무즙을 바르시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숙문어는 이미 삶은 거라서 30초만 데치시면 됩니다. 오래 삶으시면 오히려 질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드시는 양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가벼운 산책 후에 해물 반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씹기 힘드신 분들은 해물을 잘게 다져서 죽으로 끓이시거나 스튜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저염식 해물탕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우리시고 무를 나박썰기해서 넣으세요. 고춧가루와 국간장은 평소에 절반만 넣으시고 대신 레몬즙을 한 큰술 넣으시면 짠맛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니까 소금을 많이 안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오징어와 새우를 먼저 넣어서 3분간 끓이시고 자숙문어는 마지막 30초에만 넣어서 살짝 데치세요.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이렇게 좋은 해물들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해산물 알레르기입니다. 성인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조개류와 갑각류예요. 갑각류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은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열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즉 아무리 익혀 드셔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기고 입술이나 혀,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고 호흡곤란, 혈압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평생 해물을 잘 드셨던 분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개 갑각류 알레르기 환자의 60%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괜찮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드시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교차 반응입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문어나 오징어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은 해산물류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산물이 직접 안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굴소스, 새우젓, 액젓, 해물 육수로 만든 요리에도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같은 기름에서 해물을 조리한 다음에 다른 음식을 조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차가운 물수건을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고 깊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바로 119에 연락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는 음식 궁합입니다. 문어와 고사리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문어는 단백질이 많고 조직이 단단하고 고사리는 섬유질이 많아서 둘 다 소화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이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징어와 마른 나물도 같은 이유로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소화가 어려운 식품이라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징어는 강한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오징어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과다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해산물 섭취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정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물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뇨 없어도 혈당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조심해야 하고 이 음식은 혈당 지수가 어떻고 저 음식은 인슐린이 어떻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그냥 손 놓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복잡함이 싹 정리가 됩니다.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혈당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평소에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김밥인데요. 정말 의외죠? 야채도 있고 계란도 있고 영양만큼은 뛰어나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혈당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 양이 밥 한 공기보다 많고 어묵이랑 맛살은 그냥 생선이 아니라 밀가루가 상당히 들어간 가공식품이거든요. 건강한 재료들 사이에서 탄수화물이 이중으로 쌓이는 구조예요. 정말 안 좋죠. 반줄은 괜찮아도 한 줄을 다 드시면 혈당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건강식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군고구마로 드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쪄서 드실 때랑 구워서 드실 때랑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예요. 고구마를 구우면 안에 있는 전분이 단순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찐 고구마는 괜찮아도 군고구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가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80%는 매일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먹는 양이 크게 안 바뀌었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길어집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속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는 아프지 않으니 모른다는 거죠. 조용히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안 챙기시면 3년, 5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혈당을 잡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이 현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흰쌀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꾸어도 당뇨 발생 위험이 16%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류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밥 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줌에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30%가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인슐린을 자물쇠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이에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조금씩 개선됩니다. 자,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너무 좋죠. 당뇨 전 단계 성인 42명에게 12주 동안 매일 달걀을 하나씩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4.4%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7천여 명을 무려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달걀 드신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낮았습니다. 달걀 하나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깻잎입니다. 상추보다 깻잎을 더 자주 올려보세요. 깻잎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밥상에서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혈당 관리 식품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 알긴산이 장 속에서 당분을 직접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당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미역국 한 그릇이 그냥 국거리가 아니라 혈당을 관리해주는 고마운 음식이기도 한 거예요. 혈당이 정상화가 되어 간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오후 나른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 2시간쯤 지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푹 빠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게 사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 오후 피로감이 먼저 사라집니다. 거기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피부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는 당화 현상도 줄어들어요. 2주, 3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잠도 달라져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혈당이 튀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혈당이 잡히기 시작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든 계단 오르내리기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밥을 먹고 나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 소비하거든요. 식후 혈당이 치솟은 걸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튀기 쉬운 시간대예요. 자고 일어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미 혈당이 오르기 쉬운 상태인데 여기에 바로 밥이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한 번에 치솟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챙기는 게 있는데요.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는 거예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미리 막아줍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한 스푼으로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저는 요즘 삶은 달걀 2개에 양배추를 곁들여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씻어서 바로 드실 수도 있고 준비할 것도 없는데 식이섬유에 항산화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하루를 열면 우리 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식사 순서 바꾸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은 그것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당장 100%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밥솥에 현미 조금 섞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김밥이 혈당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김밥을 아예 못 드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게 바로 키토 김밥입니다.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깔고 마는 김밥인데요. 만드는 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란 2개에서 3개를 풀어서 팬에 넓게 펴서 지단을 만들어주세요. 김 위에 밥 대신 계란 지단을 깔고 당근, 깻잎, 단무지, 오이 같은 속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참치나 닭가슴살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탄수화물은 확 줄이고 단백질은 꽉 채운 혈당 관리 최고의 한 끼입니다. 김밥 드시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 흰쌀밥에 현미 한 줌, 밥 먹고 나서 10분 동안 걷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혈당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소금을 한 잔, 온몸 염증을 가라앉고 묵은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처방약도 아니에요. 바로 소금입니다. 단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놓는 링거, 다들 아시죠? 그 링거의 핵심 성분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 의학 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소금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배워왔을까요? 오늘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소금물이 혈관, 수면, 두통, 야간요, 심지어 뱃살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땀,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링거도 정확히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신호를 뇌까지 보내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나트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하얗게 가공된 소금은 이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염화 나트륨만 99% 남긴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진짜 이유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다 걷어낸 소금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새벽엔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신호들 사실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부분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고 통증에 잠까지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저는 딱 이때 마시는데요. 소금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때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30분 전인데요. 소금 속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총량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약 1에서 2g 살짝 짭조름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다면 이어서 뭘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나트륨이 몸속에서 역할을 다한 뒤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야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잡히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소금을 한 잔에 바나나 한 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잘 흐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조금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이 훨씬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자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물 한 가지만 올려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끌어다 씁니다.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나듯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더 쑤시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칼슘이 약 130mg 들어있어서 소금물로 빠져나간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만 넣어도 소금물과 아주 잘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물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소금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별도로 물을 더 챙겨 마실 필요 없이 소금물 1리터를 아침 식전, 취침 전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하루에 1리터를 넘기는 건 피하세요. 좋은 것도 넘치면 부담이 되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소금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리터에 1에서 2g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처음부터 정량을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죠?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몸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꼭 붙잡아두려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지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소금 정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예요.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으로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소금인데요. 이 표층 바닷물보다 오염이 적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소금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금이 이 MQ 눈소금인데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실 때 쓰는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아서 흡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알아채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 전체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드셔보세요. 살짝 짭조름한 그 한 잔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드릴 겁니다.